네, 안녕하세요. 태양강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8일 저녁입니다. 내일 6시가 되면 입찰이 끝나죠. 내일 6시가 되면 저도 이제 고향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입찰이 끝나는 내용들에 대해서 리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권력노동단 담당자들도 많이 힘들 테고, 어려움들이 있고,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가 입찰 유도에 대해서. 저가 입찰 유도를 해가지고 입찰이 지금 끝났죠. 지금 입찰이 끝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입찰 유도를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정책, RPS 시행규칙이나 내용에 대한 정책들은 바뀔 거고, 정책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올바르게 선량하게 들어와서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손해를 본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정책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 사업계획서에도 쓰지 않습니까? 정책에 이바지하는 영향. 우리는 이 RPS 사업에 참여를 하고 RPS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충족을 시켜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보다 더 혜택이 적다. 2017년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7만원 미만에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왜 정책에 부합했는데 우리는 역차별을 당해야 되냐라는 불만들이 훨씬 더 거세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바뀌더라도 기존 사업자들을 충분히 배려한 정책으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금액들도 점점 낮아질 수 있고 정책도 신규 사업자들한테 좋게 육성은 되겠지만 기존 사업자들을 엄청나게 배려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건 사실 조금 어렵다라고 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번 입찰의 결과가 나오면 12월 달 입찰에는 이 금액보다 많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도적인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손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에서 지금보다 좋아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항상 입찰 때 무리해서라도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저가 입찰을 유도를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으로. 입찰에 떨어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번 입찰에서 떨어졌어요. 13만 8천원을 써가지고 떨어졌습니다. 14만 6천원을 써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물 시장에서 10만원에 팔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특히나 ESS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ESS 설비가 되어 있는 분들 수익 안 나시죠? 가중치가 5배니 뭐니 소용이 없죠. S&P가 폭락을 해서. 그나마 지금 올해 하반기에 조금 나왔던 건 S&P가 워낙에 낮아지다 보니 REC 포지션이 조금 더 커졌고, 그로 인해서 REC 가중치에 대한 발전량을 조금 더 인정받아서 매출을 조금 보존한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발전량이 워낙에 작았다 보니 예년만큼 매출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손실이 좀 덜 했다 정도? 지금 S&P 이번 달에 제가 50원대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명절이 되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가셔야지. 안 들어가요? 좋아요. 안 들어가고 그러면 지난번에 그런 생각으로 안 들어가서 15만원, 작년에 그런 생각으로 안 들어가서 15만원 안 되신 거죠. 올 상반기에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서 14만원 초반대 안 되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요번에도 안 되시면 내년에는 13만원 쓰실 수 있겠습니까? 13만원 이상? 저가 유도가 확실히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시기가 되게 애매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낮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입찰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걸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불편해서 사실은 2, 3년 전에 준공되신 발전소들 100km에서 500km 구간들, 100km 이상, 500 미만, 이분들한테 13만원대를 쓰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분들은 지출하신 비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13만 원대를 쓰면 원금 회수하는데 14년, 15년씩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럼 운영관리비, 유지비 빼면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20년 있다 땅값 오른다고요? 20년 있다 땅값이 어떻게 되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20년은 정말 많은 것들이 강산이 2번 바뀔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저가 유도를 해서 줄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반대로 나 하나라도 노력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선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보전을 시켜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정말 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입찰 전부터 평균가가 오를 가망성이 있을까요?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제가 뒤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희망이라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단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보전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날짜로 보면 사실은 입찰 기간이 이번에 좀 길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에 오니까 갑자기 참여한다는 평균가들이 내려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향도 왜 그러냐 하면요. 기존에 입찰에 참여할 땐 시공업체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사업자들한테 얼마 쓰세요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죠.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얼마에 하는지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고 수익성이 달라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공업체들이 단가를 내리는데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앞으로 공사할 것들은 당연히 내려도 되겠죠. 그런데 공사를 완료해 놓은 것들은 낮게 쓰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마지막 주로 들어오면서 제조사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탄소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져온 3등급 말고 1등급, 2등급을 가져온 제품들이 입김을 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그겁니다. 2등급을 14만 5천 원 미만으로 쓰래요. 제가 저희 친구랑 야 2등급 가지고 14만 7천 원 미만에 쓰면 안 된다. 그럼 3등급 죽으란 얘기다. 2등급은 무조건 14만 7천 원 이상에서 선전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3등급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여지가 있지. 2등급을 왜 15만 원 미만으로 쓰란 얘기냐라고 저는 정말 이해 안 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관심 없는 겁니다. 그냥 2등급 입장에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100% 선정을 시켜서 어차피 확보된 고객이니까. 그리고 가격이 얼마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겠죠. 선정만 시키면 그 가격에 사야 되니까. 그래서 2등급 제품들이 14만 5천 원 미만대, 1등급 제품들을 15만 원이 안 넘는 수준으로 쓰라는 얘기들을 듣고 제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균가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조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갑자기 업체들이 금액을 쓴다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내려 꽂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도 이 내용이 그대로 공평하게 이 금액대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얘들도 좀 보수적으로 쓰지만 그래도 얘들은 14만 7천 원대를 써주고 얘들은 15만 원대 후반, 중후반대를 써주고 그래야 기존 사업자들이 100에서 500 구간이 한 14만 원대에 안팎에서 선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상반기 때처럼. 그런데 자꾸 금액들을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정도 기준에서 선정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점점 더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저가 입찰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업체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 그런 업체가 말도 안 되게 금액을 낮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되려면 13만 원 미만 쓰세요 라고. 13만 원 미만은 미중공 발전소 3등급, 탄소등급 안 가지고 있는 발전소들이 13만 원 미만 때 쓰면 됩니다. 모듈을 아주 싸게 쓰면 되니까. 그런 업체들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준공된 발전소가 선정되기 위해서 무조건 13만 원 미만대를 쓴다? 근데 평균가는 그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되게
모르겠어요. 제 기준이 다 맞는 건 아니겠죠.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터무니없게 낮게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 엄청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진짜 저가 입찰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준도 없고 절차도 없고 지금 요번에 제가 입찰 무조건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입찰에 선정 안 되시고 정책 바뀌고 뭐 수익률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산업부랑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기회를 충분히 줬다. 제가 상반기 입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정책 바뀌기 전에 지금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급적 무조건 선정이 되십시오. 정책이 바뀌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항의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 그런데 왜 장기거래 계약 안 하셨어요? 장기거래 계약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14만 1,000원 쓰셨으면 붙었을 텐데 14만 3,000원 쓰셔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좀 가치 높게 쓰시죠. 왜 다 낮게 써가지고 서로 저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나만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낮게 써가지고 그 가격에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가격 쓰라고 했습니까? 이런 시장이 된다는 거죠. 제가 RPS 시장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RPS 시장 자체에 불만이 많다라는 것들이 항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책임 회피죠.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성장을 바란다면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사업자들의 책임이라고 다 돌려버리는 거죠. 지금은 수익 안 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착각하시는 게 4년 5년 지나고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수리비는 비싸지고 현장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들 한 번씩 현장 파견 나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한 번 내보내면 하루에 한 50만 원씩 깨지는 겁니다. 경비에 출장비에 밥값에 기름값에 따져보십시오. 한 번 현장 갔다 오면 50만 원 100만 원씩인데 그런 발전소 운영하고 유지관리하시고 향후에 운영 계획을 잡는 것도 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계획을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평균가가 뭐 많이 내려올 겁니다. 많이 올라갈 겁니다. 높게 쓰신 분들도 있고 낮게 쓰신 분들도 있고 이 금액이 무조건 탄소 등급에 맞아요. 맞게 들어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을 쓰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그러면 너무 높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낮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 뭐 예를 들어서 100에서 500km 구간인데 뭐 얼마 미만으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되게 어이가 없거든요. 그 이상은 될 텐데 왜 저렇게 낮게 얘기를 하지? 99km 미만을 100% 붙으려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써라. 왜 저러지? 저거보단 높게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제 말만 다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틀릴 거고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장 자체는 조금 냉정하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가 입찰 유도, 고가 입찰 유도라는 말 자체보다는 RPS 시장 자체를 조금 냉정하게 보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수익성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1등급, 2등급 입찰에 참여하신 분들 뭐 낮은 금액에 참여를 하셨건 높은 금액에 참여를 하셨건 저 같으면 시공을 최대한 늦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1등급, 2등급 된 제품들이 많지 않다 보니 지금 납품을 할 수 있는 가격들이 있을 테고 그런데 우리는 준공할 때까지 아직 몇 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어차피 허가 받으신 분들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발주를 조금 늦추시는 게 나을 거예요. 탄소 등급 들어오는 제품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중국산 제품들도 인증받을 테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늦어지면 가격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될 겁니다. 모든 제품들이 등급을 다 받아버리니까요. 지금은 탄소 등급이 있으니까 제품을 비싸게 판다라고 얘기를 하는 제조사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비싸게 받아야 된다?
수익이 나니까, 너네가 수익이 나니까 그 이익을 우리랑 같이 쉐어하자. 그렇죠. 뭐 어떻게 상업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사업자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REC 선정시켜 놓고 시공비는 가장 낮게 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 모듈의 단가, 제품의 시공 단가가 낮아지는 걸 기다리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입찰 때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시공사에서도 도움이 안 되고 나도 잘 모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 연락을 제가 정말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뭐 어떤 방법을 통하건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뭐 요즘엔 인터넷 세대다 보니까 찾기가 쉬운 것도 맞고요.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찾는 분들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많이 들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14만원 미만대에는 나는 절대로 수익이 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 13만원 후반대를 쓰셔야 그나마 가망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씩은 흘려드렸지만 얼마나 그분들은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13만원대 초반을 쓰신다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것보단 더 쓰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물론 구분에 따라서 뭐 100에서 500 구간인지 500에서 1메가 구간인지 1메가 이상 구간인지 저하 구간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제가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건 그나마 그분들은 제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주신 거다 보니 많이 들어드리는 거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정리해가는 과정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무조건 내 얘기가 맞다, 네 얘기가 맞다, 내 얘기가 맞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자꾸 나누면서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께서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 그렇다 보면 우리도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이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좀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산업으로 들어왔다 보니 필수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REC 선정이 되고 나면 그깟 고민들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발전소를 운영해 가면서도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아니면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까지 태양광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 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에너지고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가 되어가고 있다 보니 관심을 갖는 게 맞고 지금은 다만 조금 실망을 하실지라도 앞으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번에 뭐 금액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정말 희비가 많이 가리겠지만 그것만이 마지막은 아니고 그것만이 끝은 아니다. 불만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선생님들께서 저희 영상 보시고 밑에 의견을 많이 달아주시는 것들도 이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조금씩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 참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맞이하시고 다음 주에 명절이 지나고 휴가가 지나면 또다시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